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파악하고 이미 충분히 상승한 테마나 섹터의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몰리는지 파악을 하고 새롭게 돈이 이동되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만큼 눌림에서 매수를 할 경우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 쉽고 그만큼 계좌의 회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매를 통한 계좌의 수익률도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코로나 백신 관련주에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와 자동차 관련 그런 종목들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부분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자율주행이나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 중에서도 하루 이틀 반짝 상승하고 바로 반등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까다로운 시장 같습니다. 여기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상당히 거래대금도 좋게 상승을 했지만 그 다음에 그대로 깊게 밀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 없이 밀리는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칫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다 보면 이러한 긴 하락을 그대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선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세로닉스를 관심 종목 1번에 올려놓았는데요. 세로닉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로닉스는 허정만 LG그룹 공동창업주의 차남 허학구 전 회장이 설립한 정화금속이라는 그 회사가 모태고요. 현재는 허재홍이라는 분이 대주주입니다. 그 같은 허씨죠. 아마 아들이나 손자 뭐 그런 식으로 승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일단 이 세로닉스라는 회사는 LG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 회사라는 것까지도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닉스의 자회사가 LNF라는 이 회사인데요. 세로닉스는 시총이 1,500억대고 LNF는 1조 9천억대입니다. 자회사가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여기 뉴스를 볼게요. LNF는 이날 LG 에너지 솔루션 및 계약 상대방의 자회사와 1조 4,547억 원대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내역을 공시했다. LNF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이 3,132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급 계약 규모는 매출액 대비 464%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회사가 기업 분석을 보면요. 작년 매출액이 약 3천억대가 나왔죠. 그런데 공급 이 규모가 이 계약 규모가 1조 4천억대죠. 굉장히 큽니다. 이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 31일 2년 동안의 매출이 되는 거죠. 2년 동안 매출이라고 해도 상당히 큰 규모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뉴스 내용을 보면요. LG 화학에서 분사할 배터리 업체라고 합니다. 뭐 LG 계열사겠죠. 세로닉스도 LG하고 연관이 깊다고 했는데요. 이 세로닉스를 보면 이 허재홍이라는 사람이 그 대주주로 있고 LG그룹의 아마 또 집안 사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NF는 여기 보면 세로닉스가 대주주로 되어 있죠. 결국에 세로닉스나 이 LNF 두 종목 모두 LG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LG 이 관계사에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로닉스 차트를 보면요. 저점이 2,200원대인데 이 고점이 16,000원대까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 LH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 비율을 보면 6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차트 위치가 높죠. 파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작은 파동이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파동이 진행이 되다가 굉장히 큰 파동이 나왔죠. 그러면 조정의 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어디부터 터졌나를 보면 이쪽 부분부터 크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쪽 지점에서 다시 한번 파동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놓고 볼 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 부근에
저점부터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어 보면요, 10,000원 초반 중반 정도의 이 0.5 상승폭의 절반만큼 조정받은 위치가 이 10,000원 초반 정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번 이쪽 부분부터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파동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가격대는 1,700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파동의 작은 파동과 큰 파동의 절반 지점이 대략 11,000원 약간 아래쪽에 이 정도로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지점에서 저는 1차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 만약에 밀린다면 여기에서 상승 후 눌림이 나오고 돌파가 나왔는데 지우고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상승하다가요 조정을 받고 눌림 이후에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 이후에 더 크게 상승을 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고 11,0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 밀렸을 경우에는 이 지지저항 구간인 9,000원 이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던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거래대금을 보면요, 상승할 때 이쪽에서 돈이 한번 들어왔죠. 돈이 크게 들어왔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상승을 시켰는데요,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950억, 1100억, 다른 주도주들에 비해서 엄청난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거래대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정받을 때 지금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을 때 이 거래대금을 보면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줄어든 거래대금은 세력들이 아직 물량 정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차트의 모습에서 이대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만큼 파동이 점점 지금 커진 상당히 높은 구간에 위치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좀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고 분할 매수할 때 비중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1번에 올려놓은 대웅제약과 대웅이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웅제약에 대해서 재료적인 측면과 차트적인 측면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최근에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타점에서 종목들의 반등이 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만의 기준 없이 제가 매수하면 그 자리에서 따라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종목들의 반등이 잘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깊게 밀리거나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참고용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꼭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대웅제약이 하락한 이유가 임상 이상의 톱라인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뉴스를 보면 주 평가 변수인 바이러스 음전까지 걸린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속도는 호이스타군이 위약군보다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고 했죠.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한 상태고요. 이 종목을 상승시킨, 이만큼 종목을 상승시킨 그 상승의 재료가 현재 악재가 나와서 급하게 재료가 소멸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뉴스를 더 보겠습니다. 이 대웅제약 사장은 이번 이상 시험 결과 호이스타정의 복용만으로 자가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후향적 분석 결과에 이어 이번 임상에서도 확인됐다. 자체적으로는 이번 임상에 대해서 현재 포기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는 거고, 이미 임상 2B, 3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니 2021년 상반기 내 임상 3상 결과를 확보해서 호이스타가 글로벌 코로나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2021년 상반기 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면은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웅제약이 상승을 할 때요, 여기에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상승한 부분은 이 호이스타정의 그 치료제로 인해서 호이스타정 치료제 재료로 상승을 시켰고, 이쪽에 상승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때 상승한 재료는 6월 달은요, 니클로사마이드 동물 효력 시험을 통해 코로나19 치료 효과 입증을 했다고 했고요. 이때 반짝도 상승한 적이 있었죠. 이때 반짝 상승한 적이 있었죠.
이때는 니클로사마이드가 미국 FDA 최초로 코로나19 임상 승인을 받아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뿐 아니라 니클로사마이드도 현재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뉴스를 더 볼게요. 대웅제약은 호이스타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니클로사마이드 주사제 임상 1상을 인도에서 마무리하고 다국가 임상 2상 시험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밑에 보면 햄스터 효력 모델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증폭을 통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입증했으며 그리고 쭉쭉 내용이 있고요. 이 다른 뉴스들도 많은데 호이스타정 이외에 2개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고 자가면역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이런 물질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 과제로 선정이 돼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로서 비임상 연구 개발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물질, 이게 니클로사마이드인데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장비 구축 지원 대상 과제로 예비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뉴스가 있죠. 그러면 이 대웅제약은 현재 호이스타정의 이 재료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이 니클로사마이드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데요.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봉을 보면요. 현재 위치한 차트의 위치가 이쪽 부분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18년도에 이때 바이오주가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20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1년 이상 유지를 했었죠. 그럼 현재의 가격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고가권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 회사의 매출액을 보면 1조 정도의 매출액을 보이고 300억,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 올해에는 아마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현재 가격이 엄청난 고가권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이 차트를 보면요. 상승할 때 이쪽 부분에서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여기 보면 6천억, 9,600억 거의 1조 가깝게 나왔고요. 그 다음 상승할 때 1조 2천억 이 정도의 거래대금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이요. 그리고 단기 과열로 상승을 했고 급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단기 과열 중이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 정리를 전혀 하지 못했죠. 어제만 조금 거래대금이 나왔는데요. 어제 나온 거래대금을 한번 볼게요. 이 분봉을 보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제 나온 거래대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아침에 오전 이른 시간에 나왔죠. 이 의미는 악재가 나온 종목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거래량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전 저점을 지키면서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오전에 나온 이만큼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량은 이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기 위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요. 이 유지시킨 이 가격대가 이렇게 보이죠? 상한가를 가던 날 횡보했던 그 가격대입니다. 상한가 가던 날 여기서 횡보를 시키고 강하게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이 구간에서 하락이 멈췄죠. 세력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썼는데 아마도 이 구간 이하로 내려가면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을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이죠.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가격 15만 7천 원, 현재 이 가격에서 이 이하로 내려갈 때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이제는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들어온 거래대금이 전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물량 정리를 위해서 주가를 위로 부양시켜야 되는 세력들의 입장이 하나 있고요. 지금부터 가격이 더 내려와서 더 조정을 받더라도 그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이 악재가 나온 위치가 현재 이 정도 높은 위치에 가 있다면은 저는 이 종목을 쳐다도 안 볼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 가격대는 더 깊게 밀리더라도 그 이상 계속 밀리기는 어려운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의 상승 이유가 악재가 나오면서 소멸이 되면서 급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조만간 그 니콜로사마이드 그 재료가 아마 이상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이 이하의 가격대에서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호이스타정뿐 아니라 다른 재료가 나오면서라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호이스타정도 아예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톱라인만 발표됐기 때문에 2, 3상이 또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의 대웅제약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나온 종목입니다. 본인의 명확한 기준 없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말만 듣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저의 관점이 맞는지 틀리는지 공부용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종목이 100% 반등이 나온다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손실 보는 데이터 하나를 가져가는 거고요. 이익을 보게 된다면 이익 보는 데이터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인데요. 남은 휴일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